우리 몸은 갈로치고 뭐의 대상이다. 기억납니까? 자, 우리 박자세원들은 다 이 문장을 기억할 거예요. 요거 안에 집어넣는 걸 해보라가 이게 내가 6년 전에 굉장히 한 달 정도 사고 실험을 하면서 우리 회원들한테 강조했던 거예요. 그에 한해는 이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자, 우리 몸은 뭐의 대상이다. 실험의 대상입니다. 네, 이게 제가 그때 내렸던 결론이에요. 자, 왜 실험을 해야 되는가? 실험을 해야 되는가? 미지의 세계로 나가기 위해서 그럽니다. 모르는 세계.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이 학습법, 소위 말해서 주의식 암기를 합시다. 암기는 뭐냐 하면, 정의 학습법이 뭐냐 하면 수용적 모드입니다. 공부 모드는 두 가지다. 수용적 모드가 있고, 지금부터 요거는 지금부터 지적재산권 제가 있습니다. 내가 이름 붙인 용어입니다. 탐구적 모드가 있다, 이렇게 본 거야. 수용적 모드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암기인데, 의외로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수용적 모드 학습의 가장 원흉이고 절대적인 게 뭐냐면, 암기는 그 구체적인 한 예고, 사실은 수용적 모드의 가장 광범위한 현상은 뭐였나고, 그게 뭐냐면 놀랍게도 경험입니다. 이 경험이라는 이게 우리가 배우는데, 공부 모드에 가장 누구나 전 세계 모든 인간이 하는 게 여행을 한 번 많이 배우잖아요. 새로운 경험하면 통째로 배워요. 맞지? 경험이 탁월하다는 건 누구나 다 알아요. 그래서 여행을 누구나 권장을 해요. 학습 관점에서, 공부 관점에서. 통째로 새로운 세계를 만나니까. 대단해요. 새로운 경험을 해보라. 그런데 내가 한 발 물러서 봤더니 경험이야말로 수용적 학습 모드였어요. 왜? 이 경험의 학습법에 반대되는 학습법이 딱 하나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걸 지금까지 뭐 주도적 학습 이렇게 불렀는데, 사실은 그거보다 리얼한 의미가 뭐냐면, 탐구적 학습 모드는 본질이 뭐냐면요, 실험입니다. 경험으로 배우는 세계하고 실험으로 배우는 세계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래 봤더니 내가 30년 동안 전자통신연구소 근무했고, 적어도 한 15년 동안 실험을 했어요. 반 이상은 실험을 했어요. 엄청난 실험을 했어요. 반도체 실험을. 근데 그때까지는 내가 했던 이걸 학습이라 생각 안 하고 직업이니까 했어요. 근데 바로 일주일 전부터 실험은 옛날부터 내가 좀 이렇게 중요하게 봤는데, 경험하고 실험이 어떻게 다른가?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구체적으로 하면, 그러니까 능숙한 사람이 되는 데까지는 경험이 돼요. 근데 경험은 전문가나 대가가 되는데 왼수입니다. 우리는 지금 또 전 인류는 압도적으로 경험해서 배워요. 사실 그게 수동적 모드입니다. 자, 수동적 모드라는 걸 내가 몇 가지 내 이론을 정해 볼게요. 지금부터 저 이론입니다. 이 경험이 왜 수동적 모드냐 하면, 경험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느낌이 있어요. 더 중요한 거는 경험에는 압도적으로 느낌밖에 없다고 이야기해도 돼요. 근데 느낌은 우리가 행동을 하게 되고, 처절한 경험한 사람은 강력한 행동을 하게 돼요. 정치적 탄압을 받았거나 종교적 탄압을 받은 사람은 목숨까지 버리는 강한 행동을 해요. 그래서 경험은 위대해요. 그런 의미에서 위대해요. 근데 학습 모드를 봤을 때 경험은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빠져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경험에는 뭐가 빠져 있나 하면 질문이 빠져 있어요. 오 마이 사이언스. 경험에는 질문이 빠졌어요. 질문이 없어요. 여러분들 해외여행 뭐 하면서 아예 뭐 질문하면서 간 거 없잖아요. 가서 다 질문 안 해요. 경험에서 왜 질문이 약화되느냐? 물론 좀 있을 수는 있는데 질문이 무력화돼요. 왜 무력화되느냐 하면 느낌에 압도돼서 무력화돼요. 느낌으로 완전히 정복되는 세계입니다. 질문이 발을 붙일 수가 없어요. 자, 질문이 발을 붙이면 두 번째 경험이 없는 게 뭐냐면요, 질문이 생기지 않으니까 뭐냐면 경험에는 뭐가 빠지냐면, 놀랍게도 질문에 따른 관찰이 사라져요. 자, 질문을 던진다는 것은 내가 알고 싶은 무엇 하나가 생겼고, 그 질문에 의해서 내 시선이 그 방향으로 스치라이트를 비추는 그게 관찰입니다. 관찰은 전일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변수를 다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경험은 전일적인 겁니다. 홀로스틱이에요. 그리고 통째로 와요. 느낌으로. 굉장히 놀라운 정신작용이요. 굉장히 고차원적 정신작용일 수도 있어요. 베토벤의 음악을 듣거나 아름다운 미술을 보거나 놀라운 석양을 보거나 종교적 숭고함을 느끼거나 그럼 경험의 세계요. 깨달음이나 다 같아요. 한꺼번에 몰려오는 인생을 결정짓는 경험이 압도를 해버려요. 그러면 거기서 뭐가 빠지느냐 하면 질문하고 관찰이 빠져버려요. 드웨인이 뭐라 그러냐 하면 이 블란스 학자가 수동적 모드에 딱 한마디를 멘트를 딱 해놨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호모사피엔스, 우리 인류가 5만 년 동안 해온 학습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왜? 야, 역시 대가다. 그래서 인간의 문화가 대부분 수동적 학습 모드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학습의 90%는 수동적 학습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어떤 점에서 탁월하고 놀랍기 때문에 우리는 한 발 뜨고 벗어날 수가 없어요. 너무나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한 발 물러서 보면 너무나 탁월하고 너무나 효과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놓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경험에는 뭐가 안 들어가느냐 하면 질문하고 관찰이 안 들어가요. 왜냐? 전일적인 느낌에 압도되기 때문에 분석의 시선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책은 논리적 분석이 어쨌든 들어가야 돼요. 그게 핵심이고 내 질문과 관찰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 목소리가 나와요. 경험에는 논리적 내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전일적 내 느낌이 표출되기 때문에 실험에 동반하는 질문하고 그 질문이 유도하는 시선의 방향, 그쪽에 의한 관찰이 없는 거예요. 공부의 방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 수동적 모드, 그 다음에 능동적 모드란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능동적 모드는 그 말보다 차라리 탐색적 모드라 쓰라는 거예요. 이 탐색을 실험으로 대체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수동적 모드를 경험으로 대체하면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진다는 거예요. 실험하고 경험이 어떻게 다른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실험을 해본 적이 있나요? 과학자가 아닌 이상? 어떤 데 실험을 해봐요? 우리 일생이 유아기, 그 다음에 청소년기, 그 다음에 장년기, 그 다음에 노년기 있다면 실험을 언제 때 하느냐면요. 요게 핵심입니다. 요 때밖에 안 해요. 요게 핵심이야. 이제 알아들었죠? 이게 무서운 이야기요. 노인이 무슨 실험을 안 해요. 노인은 고지식해지잖아요, 일반적으로. 장인들로 안 해. 자, 청년, 요때는 연도를 이야기해 줄게요. 이 청년이라는 게 이 실험 언제부터 끝나느냐 하면요. 내가 봤을 때 한 5살이면 끝나요. 요거 한두 살한테 적용되는 일인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때만이 과학자라는 거예요. 요때만이 과학자라는 거예요. 이때는 그러니까 대략 10살에서부터 100살까지는 무슨 모드냐 하면요. 이게 바로 경험의 모드입니다. 세상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때 보세요. 이제 재밌는 게 있어 보세요. 유아는 잘 걸어 다니지 못하잖아요. 걷기가 능숙하지 않죠. 해봤자 방 한 밖에 못 다니잖아요. 여기서부터 10살부터 동네를 다니잖아요. 요거 유심히 보셔야 돼요. 이때부터는 세계를 만나요. 세계를 만나는데 본격적 학습이 되는데 세계를 만날 때 뭘로 갖고 세계를 모니터링 하느냐 하면요. 바로 따라하기입니다. 전부 다 경험에서 배우는 따라하기입니다. 실험한 거 없어요, 여러분들. 나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이. 저는 직업으로 30년 동안 연구소에 있었다는 뭐 실험이나 조언 했어요. 그때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그 실험이 뭔지를 30년 하고 나서 이제 지금 이 과학 운동을 하면서 봤더니 아하, 실험하고 경험은 참으로 다른 행위구나. 실험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핵심이 실험에는 반드시 가정이 있어야 돼요. 가설을 검증한다 그랬잖아요. 검증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해. 왜 가정이 필요할까요? 이 질문을 해야 돼요. 실험에는. 자, 실험은 대부분 뭐냐면 인류가 모르는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경험도 미지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 조금 달라요. 경험은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는 수도 있어요. 낯선 나라 가니까. 가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 그냥 마주치는 거예요. 공항에서 내려갖고 낯선 나라의 뭐 풍물 경치를 보면서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일단 외국에 가면. 왜 선택을 안 하느냐 하면 전일적으로 여 앞에 내 풍경이 시각을 통해서 펼쳐져요. 내가 처음 본 한 광경이. 여러분들 외국 가고 뭐 질문하면서 그걸 봤나요? 물론 약간 그런 경우는 있지만 대부분 안 그래요. 왜 그러냐면 감각 경험이 우리 감각을 압도해버려서 그래요. 압도.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수동적 모드의 극단이 영화를 보기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영화를 보면서 영화 내용에서 딴 생각을 하면서 되는가? 거의 안 돼요. 그걸 뭐라 빨려 들어간다 그래요. 영화를 보면서 영화 내용이 아닌 걸 내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얼마나 힘든가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것은 질문이 있을 수가 없어요. 관찰이 드물어요. 관찰이 있는 게 아니고 전일적인 호응, 눈물이 쏟아지고 감정의 소용돌이가 펼쳐져요. 그런데 가슴에 남고 행동으로 바뀌어질 수는 있어요. 근데 실험은 베이컨의 경험주의, 구체적으로 갈릴레이부터 시작한 겁니다. 그전에는 실험이라는 게 본격적으로 지구상에 출현하지 않았어요. 연금술사들이 조금 있긴 했는데 갈릴레이의 실험주의 이후부터 인류가 실험이라는 이 학습 모드가 출현하게 된 겁니다. 그럼 실험이 출현하려면 미지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이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황당하게도 미지의 세계라는 개념을 인류가 대부분 갖지 않았습니다. 놀랍죠? 왜 갖지 않았냐면 좀 전에 종교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미지의 세계에 관한 이야기, 사후의 세계나 모르는 세계에 대해서는 종교가 다 믿음으로 커버해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인류는 원초적으로 모른다는 걸 상정하는 게 지금은 당연하게 이 과학의 시대가 돼갖고 실험이 모든 사람이 주목하기 때문에 알게 됐는데 이 모른다는 것을 지각하고 그 개념을 갖기가 사실은 지금은 당연한데 300년 전을 돌리면 이거는 심지어 불가능에 가까운 세계였어요. 그 다음에 질문이 있으면 내가 이 어떤 별을 알고 있다. 별에 대해서 질문을 이렇게 하게 되면 시선의 방향이 질문을 하게 되면 관찰이 가능해진 거예요.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관찰입니다. 그래서 관찰은 독립적으로 출현하는 것이 아니고 질문에 의해서 가이드되는, 질문이 되면 그에 수반하는 현상이 관찰입니다. 자, 관찰이 되려면 어떤 상황이 돼야 되느냐 하면 느낌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관찰 대상하고 요거 내가 합일돼 버리는 거예요. 요게 갭이 없는 거예요. 갭이. 동양사고가 가장 결정적 아킬레스건이 뭐냐면요. 이 합일이라는 이게 무아일려보 온갖 이쪽에 천지와 내가 한 몸이 됐다. 이건 항상 하는 이야기인데 여기가 느끼고 깨닫는 데는 지름길 수가 있는데 갭이 없다는 말이 핵심입니다. 갭이 없으면 관찰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대상이 사라져 버렸는데 대상은 뭡니까? 대상은 나하고 이 세계의 거리입니다. 이 공간이 사라졌습니다. 심리적 이 공간이 없어져 버리면 내가 이 속에 들어가 보는데 뭘 관찰해? 대상과 내가 한 몸이 됐는데 대상이 없어져 버렸는데 그건 느낌으로는 위대한데 깨달음으로 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저 같은 때는 분석은 아예 불가능한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그래서 이 적극적 학습 모드란 말은 엄청난 말입니다. 주도적 학습, 그 다음에 수동적 학습, 수용적, 수용적이 더 좋아요. 수용적은 뭐냐 하면 이건 나쁘게 하면 수동적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이거는 암기입니다. 이거는 실험입니다. 실험이란 말이 가장 핵심이에요. 이쪽은 뭐냐면 경험입니다. 실험은 지구상에 출현한 게 300년밖에 안 돼요. 경험 언제부터 시작했냐면 구석기부터까지. 구체적으로 경험이 문화 쪽으로, 그 다음에 지식의 확장 이쪽으로 간 게 얼마냐면 5만 년이라는 거예요. 이건 도연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류 문화는 지금 와서 실험 창의적으로 갔지 300년 전까지는 전 인류가 이 경험의 세계밖에 없었어요. 근데 인류가 우주까지 가게 된 건 경험이 아닙니다. 실험입니다. 그럼 실험이 왜 그렇게 됐나 하면 실험은 무지를 인정을 해야 돼요. 무지, 모른다는 걸. 그 무지는 뭐냐 하면
미지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미지의 세계. 자, 그럼 요 미지의 세계가 여기 있다 합시다. 내가 모르는 세계가 내 앞에 전개가 됐어요.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내가 모르는 세계가 있다. 별이 불타고 상대성 이론이 있고 당신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데 몰라요. 일단 모르는 세계를 정확히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갭이 있잖아요. 여기서 무수하게 많은 대상이 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수용적 암기, 그 다음에 이거 수용적은 뭐냐? 수용했다는 건 뭐냐 하면 경험의 완치는 뭐냐면 대상과 내가 일체돼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느낌이 있어요. 느낌. 이거는 궁극적으로 혼전 일체가 돼요. 압도해버려요. 핵심은 압도해버려요. 압도적으로 돼버려요. 감정이. 여기서 내가 이게 미지의 세계예요. 여기서 안 보여요. 뭔지 몰라요. 그럼 어떻게 가야 돼요? 첫 번째, 이게 장막에 가려져 있으면, 미지의 대상이 장막에 가려져 있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게 어느 방향에 있어? 이 방향일 수 있고 이 방향일 수 있고 이 방향일 수 있다.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가정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수하게 많은 가정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이 무수하게만 이렇게 되면 모르는 이 미지라는 게 이 무수하게 모르는 게 이렇게 있을 때 가설은 뭐냐면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많은 걸 내가 다 따라갈 수는 없으니까 그 중에 하나를 이게 아마 이렇다고 답이 이쪽이라고 가정을 해본다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가정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모른다는 상황이 있어야 되고 가정이 되기 때문에 미지의 대상으로 가설을 세웁니다. 그러면 이게 이 방향이 궁극적 이 방향으로 가면 내가 목적지에 도달할 거라는 걸 나중에 어떻게 되면 증명을 해줘야 돼요. 가설을 증명하는 과정을 실험이라 그래요. 그러려면 실험이 출현하려면 반드시 가설이 있어야 되고 모른다는 개념이 출현해 줘야 돼요. 이게 동양 문화권에서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서양에서도 거의 없었다가 300년 전에 생겼다는 거예요. 제가 주장하는 거는 실험하고 경험이 이거는 경력자로 가고 이거는 전문가로 간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가설이 반드시 필요해요. 탐색, 질문. 그런데 경력자가 왜 전문가로 가기 어려웠냐 하면 경력자의 함정에 빠진다는 거예요. 경력자의 함정이 바로 뭐냐 하면 자동화 습관화에 갇힌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동화 습관화를 빠져나오게 해주는 게 바로 뭐냐 하면 새로운 탐색이 필요하고 이 새로운 탐색을 호기심이라 그래요. 자동 반응에는 호기심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 다음 자동 반응에는 질문이 생길 수가 없어요. 질문은 만족하지 않아야 생기는 겁니다. 불만족이 있어야 돼요. 근데 자동화의 개념 자체가 만족이에요. 능숙해져 버린 거예요. 됐나요? A 단계에서 능숙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 단계에서. 근데 B 단계로 못 올라간다는 거예요. 요걸 바로 경력자의 함정이에요. 요거 빠진 걸 경력자의 함정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가 대가가 되려 하면 그 스킬 정도가 베토벤 정도 되려면 이쯤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2단계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요 단계에 필요한 습관화 반응, 요 단계도 습관화를 가야 돼요. 요만큼 높은 단계의 고난이도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단계에서 이만큼 고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빠져나오고 여기서 빠져나오고 할 때마다 필요한 게 바로 탐색이고 탐색은 바로 자기가 주도해야 돼요. 자기가 주도하지 않는 어떤 학습법도 전문가로 되지 않습니다. 자기가 주도하지 않는 어떤 학습법도 전문가를 못 갑니다. 경력자로 만들어줘요. 경력자도 반드시 전문가도 경력자까지는 올라가야 돼요. 빠른 시간에 그거 필요해요. 근데 거기서 뛰어넘어야 돼요.